내 인생의 어부바 에세이 공모전 수상집 어른편 대상 허민선 내 인생의 어부바 그때 그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새로운 엄마를 만났을까? 걱정도 된다. 곁에 아무도 없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시릴까? 언제라도 엄마를 생각하면 온기가 도는 풍경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몇 년 전 겨울 만원 버스에서 콩나물처럼 뽑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을 때였다. 김서린 창에 누군가의 손이 닦은 틈을 타 간신히 보이던 밤 풍경 속 그곳에 내 시선이 꽂혔다. 전신주에 아이를 돌보는 봉사 관련 전단이 붙어 있었다. 보는 순간 그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새 정거장이 남았지만 부랴부랴 내렸다. 전화번호가 있었고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있었다. 어쩐지 낯선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기가 개운하지 않아 하루 정도 망설이며 고민했다. 그러나 아기를 돌보는 봉사를 함께하려는 시도에는 분명 선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면접이 있다고 해서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 약속을 정했다. 며칠 후 근처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만났다.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더니 나에게 건넸다. 신상 정보와 봉사 계기 등을 쓰는 형식이었다. 주민등록번호 기록란을 보며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써넣었다.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왔고 지하철역에서 다른 2명의 여성과 만났다. 봉사 예약 시간이 조금 남아 어떤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는 쿠키를 함께 먹자며 꺼내놓기에 맛보았다. 지금은 그들의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것이다. 불쑥 들려오는 캐럴과 수시로 튀어나오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골목을 빠져나가 서울 영아 일시보호소라는 곳에 다다랐다.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손을 씻은 뒤 들어간 곳은 훅 끼쳐오는 아기 냄새로 가득했다. 그 냄새가 얼었던 몸을 일시에 녹이는 기분이 들었다. 아기 침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기들도 함께 누워 있었다. 곤히 자고 있거나 활짝 깨어 있었다. 내가 할 일은 2시간쯤으로 헤아려지는 동안 그 아이들 곁에서 잘 놀아주는 것이었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옷을 입혀주고 씻기는 일은 따로 맡고 있는 분이 있었다. 모든 일이 낯설었다. 혼자라면 서툴렀겠지만 경험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잘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었다. 한 손으로는 왼쪽의 보행기를 밀어주다가 갑자기 건너 침대에 아이가 깨서 울면 그쪽으로 가서 안고 달래주었다. 다정하고 친근하게 자장가도 불러주었다. 옹알이가 들리다가 숨소리로 바뀔 때 내 등에 착 붙어 기대서 조용해지면 뭉클했다. 내 자장가가 아이를 잠들게 했다는 신기한 감격도 있었다. 그 아이가 잠들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만을 가만히 바라볼 여유는 없었다. 또 다른 침대에서 아이가 기어와 놀아달라고 칭얼거렸다. 동시에 이 침대에서 저 침대에서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시야를 잠시 벗어난 아이가 혼자 서 있다가 넘어져 울기도 했다.
다쳤을까봐 소스라치게 무서운 마음이 지나갔다. 숨가쁘게 보채는 아이들을 토닥토닥하는 사이 시간이 되었다고 누군가가 알렸다. 다음 시간 봉사자들이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봉사자들이 밀렸다는 사실은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남은 아이들은 여전히 애처로웠다.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이를 보는 일은 즐거우리라 짐작했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금세 녹초가 되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내려온 날의 밤처럼 근육이 쑤시고 기운이 없었다. 그 통증은 어쩌면 오늘 하는 아이들이 우리를 잊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포근했다. 아이들과 있었던 공간은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그때 그 순간이 사진으로 남았다면 그 아이들의 생김이 생생하게 간직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건 아이들 개개의 모습이나 특징이 아니다. 그 방 안에 구획된 침대와 침대 사이에 좁은 거리다. 아기들 채취와 앞으로 안았을 때, 등 뒤에 기댔을 때의 무게다. 깍꿍했을 때의 웃음과 딸랑이를 흔들던 내 팔의 리듬과 감각이다. 입고 있던 옷에 부드러우면서도 침으로 축축했던 촉감이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가 텔레비전에서 목줄에 목이 졸린 채 떠도는 하얀 개를 보았다. 그 장면을 본 뒤로 계속 마음에 걸려 처음으로 퇴계로에 있던 구호동물 입양센터에 찾아갔다. 그 뒤로도 3년간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후원 물품을 소박하게 챙겨서 유기견과 산책을 했다. 우리가 예약하고 방문하는 시간대는 매달 유동적이었다. 같은 개를 만날 때도 있었고 다른 개를 만날 때도 있었다. 같은 개를 다시 만나는 일은 반갑기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다. 그 개는 아직 입양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 게다가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개도 있었다. 사람이나 동물이 여전히 유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그런 유기동물을 구호한다고 믿었던 동물보호단체의 대표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산책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마음이 쓰리다. 물론 유기되는 과정 가운데 현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아픈 진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아이는 어리지만 분명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받는 사랑과 안락사는 다를 것이다.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느낄 감정의 날씨는 눈보라가 치는 겨울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보라가 치면 그저 사라지는 눈밭에 난 발자국 같은 것일까? 서울 영화 일시보호소의 그 일시라는 표현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가 쓴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한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무거움의 은유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짐이 얹혔다고 말한다. 이 짐을 지고 견디거나 또는 견디지 못하고 이것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책 속 맥락과는 다르겠지만 입양을 대기하는 아이, 개들과 보낸 시간들이 나에게는 무거움의 은유로 읽히기도 한다. 자신을 낳은 진짜 부모에게도 배반당한 존재들, 생명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방임과 유기들에 대해서 입양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자신의 아이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는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든다. 없다라는 말 사이에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 섬뜩하기도 하다. 아이, 개처럼 생명을 업신여기는 일과 업어라도 주고 싶다란 관용구 사이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선악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일까. 어부바 하고 아이를 업는 동안 그 무게가 주는 가까움과 기꺼움, 그것을 실감하는 엄마만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의 몸무게가 주는 기특함도 업으면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감각이다. 그러나 어떤 엄마에게는 책임감보다 감당할 수 없음이 더 크게 짓누르는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 짐과 마음의 짐으로 인해 몇 배로 더 기울게 된다. 어부바는 업어달라는 흔한 표시이지만 엄마 등에서 잠들고 싶다는 애절하고 본능적인 속마음이기도 하다. 엄마 등을 베고 잠들 수 있는 아이만의 행복. 그러나 현실의 엄마에게는 여유가 잘 생기지 않는다. 아이를 업고 있는 동안, 아이가 잠든 동안, 아이를 맡긴 동안 엄마는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는 사랑스러운 강아지일 때도 유기되지만 병들거나 늙어서도 유기된다. 방송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반려견을 등에 업고 양산을 쓴 할머니를 보았다. 그 양산도 반려견이 눈부시지 말라고 쓴 것으로 보였다. 반려견이 죽는 순간 곁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았다. 마지막까지 사랑받았구나 싶어 슬픈 감동을 받았다. 그 개는 아프지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들었을 테니까. 그 작별 인사는 영영 떠나보내는 것이 아닌 머지않아 다시 만나자는 뜻이었을 테니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할아버지와 사별하신 할머니를 모시는 본가의 부모님을 생각한다.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혼자서는 일상적인 일이 힘든 할머니를 며느리인 엄마가 대부분의 시간을 돌본다. 다행히 할머니의 인지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지 않았을 때 동생의 주도로 할머니를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부축을 받아 걸을 수는 있었지만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며 동생이 안타까웠는지 할머니를 업고 바다가 잘 보이도록 걸었다. 엎혀있는 할머니는 손자의 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셨을까? 할머니는 소녀 시절의 흑백 사진처럼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할머니 방에는 사진 액자들이 가득하다. 큰 액자들은 벽 위쪽으로 나란히 걸려 있고 작은 액자들은 장식장 위에 오순도순 세워져 있다. 홀리의 사진, 젊은 시절 가족 사진, 할아버지와 함께 탄 배에서 노를 저으며 찍은 사진, 다 함께 한복을 입은 가족 사진, 정원에서 찍은 환갑연 사진, 고희연과 산수연 가족 사진, 자식들의 입학과 졸업과 결혼 사진, 손주의 입학과 졸업과 결혼 사진, 증손주 100일과 돌 사진대, 흑백과 컬러 사진이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뒤섞여 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여러 차례
업고 업힌다. 혼자서 길을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쓰러지지 말고 기대라며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는 있다. 식물의 경우에도 사랑을 주는 일은 다르지 않다. 시들어 축 늘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부목을 대어서 수영을 잡아준다. 어부바 하는 일은 그래서 어린아이만 업고 업히는 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인간애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어부바는 한자 부수 사람인변을 닮았다. 함께 기대어 살아가야 함께 버틸 수 있다. 그것이 무거움의 은유로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동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니까.